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졸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네, 오늘 어나더 취업, 네, 취업을 준비하는 회사의 우리 코멘토 네, 대표님 이재성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멘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는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과 채용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함이 이재성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재성입니다. 네. 자, 구직 취직 활동을 도와준다 그러는데 대체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취준생들이 그 취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는 현직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들이거든요. 그런 현직자들한테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사나 진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면접에 관련된 준비 팁들을 집단지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취준생들도 모아야 되고 사실 그걸 첨삭하거나 이렇게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각각 이렇게 모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사실 그 현직자 멘토들만 있으면 구직자들은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사실 현직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겠지만 뭔가 현직 후배들을 도와줄 만한 멘토들이 많이 있을까, 이게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초기에는 저희가 원래 제가 그 창업하기 전에 대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 지인들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한 분씩 모셔왔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계속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 저기 그 현직자들은 몇 분 모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맨 처음 작년 7월에 베타 버전을 론칭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100분 정도 모시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취준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쓰려면 그러면 어떤 절차로 써야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나 뭐 앱이나 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서비스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그 앱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원래 기존에 저희 멘토링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멘토 리스트가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 쫙 나와 있고, 나는 이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을 거야 하고 찍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뭔가 질문을 남기는 형태로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 며칠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멘티가 질문이나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멘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들어가서 답변을 남기는 반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뭐 마케팅에 관련된 자기소개서를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마케팅 멘토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이제 24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독려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다른 멘토들은 못 보고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 모든 요청을 멘토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멘토가 처음 가입할 때 입력하는 프로필에 따라서 그 요청이 노출되는 순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자기 서술을 올려놓으면 스스로 이게 멘토들이 이게 첨삭하고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식으로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저희가 서비스 이 피보팅을 한 건데요. 원래는 저희도 맨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그 기존의 멘토링 방식이랑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멘토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멘티가 그 멘토를 선택을 해가지고 뭐 답변을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서비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게 사실 제 퇴사 전날인데 그 전날 회사 다니면서 이제 네, 맞아요. 이제 회사에는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퇴사 전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그 서비스를 저희가 론칭하고 제일 많은 요청이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공동 창업자는 이거 서비스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모든 요청이 다 답변이 하나도 안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멘토들한테 부랴부랴 저희가 전화를 했죠. 왜 답변 안 남기냐. 그랬더니 이제 현직자들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고객이 내가 답변을 남겨야 되는 시간에 고객이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워크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5시에 끝나기로 했었는데 안 끝나고 계속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거가 공교롭게도 그날 모든 요청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퇴사인데 저는 서비스를 퇴사하고 해야 되겠다고 한 서비스가 그날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정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공동 창업자한테는 퇴사를 하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게, 본질이 어쨌거나 누군가를 현직자가, 저희가 하려는 본질은 현직자가 취준생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시간적이나 상황적인 제약이 있는 게 문제니, 그러면 도와주는데 시간과 상황적 제약이 없는 모델이 뭘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집단지성 모델로 를 떠올렸고, 제가 퇴사하는 날 원래 회사에서 막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서비스 개편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때 집단지성 모델 테스트를 어떻게 했었냐면 구글 설문지에다가 그 후배한테 그냥 자기소개서 몇 개 달라고 해서 이제 그 구글 설문지에 자소서를 넣은 다음에 저희 현직자 100명한테 그걸 문자로 뿌렸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모바일로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세요 했는데, 그걸 모았더니 한 사람이 아주 깊이 있게 본 거랑 똑같은 거의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니까 그게 그 간단한 관점 여러 개가 모이니까 그 깊이 있는 답변 하나랑 비슷하게 MVP 테스트를 되게 맞습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창업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정말 그 가치를 느끼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이런 스토리가 있나요? 실제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률 자체를 트래킹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뭐 멘토링을 받으면은 학생들이 항상 현직자분들한테 이렇게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겨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뭐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되게 절실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줘서 고맙다, 이런 그 답변들이 계속 많이 남겨지고, 또 이제 그 저희 사용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는 지난 하반기 때 멘티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멘토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멘토 전환을 할 때 자기한테 멘토링했던 현직자들한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는 이제 멘토들도 늘어나고 있고, 선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가 봤던 되게 감동적인 케이스는 이제 8월부터 뭐 질문을 하나를 올려가지고 CJ 같은 모 C 회사에 최종 면접을 볼 때까지 그 한 3개월 가량을 거기에 답변을 남긴 멘토들과 계속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CJ 붙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재밌는데 그 학생이 최종 면접에 떨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남겨진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줬는데 내가 비록 불합격해서 정말 죄송하다. 근데 지금 도와준 게 내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자, 대충 이제 프로세스는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멘토링을 받는 서비스인데,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대체 BM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그 2가지인데요. 하나는 멘토링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학생들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사실 저희 취준생들이 워낙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대학교에 저희가 이제 코멘토 멘토링 서비스를 아예 통째로 팔아서 B2B식으로 네, B2B로 팔아서 대학교가 저희한테 돈을 지불하고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형태로 뭐 멘토링 프로그램은 돌고 있고. 그렇게 제휴된 대학교가 있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2군데 학교랑 제휴를 했고 지금 올해 저희가 12군데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2군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서강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하고 있고요. 네. 각 학교별로 금액도 오픈해도 되나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뭐 멘토링 저희 멘토링 피가 워낙 작게 받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한다가 모토라서 이쪽에 BM은 사실 BM이 있지만 크게 그 금액적으로는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번째로 가지고 있는 BM이 그 채용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신입사원 헤드헌팅을 하는데 이제 멘토링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이 구직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많은 그 정보들을 올리잖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장점이 그 공부를 했고 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올리고 이러면서 이 그 자소서에 대한 멘토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서류 역량이라든가 기본적인 역량들 있잖아요. 잠재 역량들을 평가한 데이터를 쌓고 있거든요. 그 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구직하는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이 쓰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저희 서비스는 자기소개서의 기준으로 한 글자에 3.5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글자에 3.5원이 어떤 기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보통 A4지 한 장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 보통 한 개 항목이 한 500자에서 800자인데요. 그러면은 1,750원에서 2,25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은 거죠. 괜찮네요. 특이하네요 모델이. 그러니까 제가 바이트 수대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글자 수대로. 글자 수대로. 죄송합니다. 블랭크도 세나요? 블랭크 셉니다. 촘촘하게 써야 되겠네요. 블랭크 없이. 블랭크 그다음에 칸을 내릴 때는 괜히 이렇게 빈칸 넣지 마시고 바로 엔터키를 쳐주시고 그런 센스가 있어요. 개발자 출신이라서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괜히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가지는 아니고요. 블랭크도 엄연히 그 저기 텍스트 입력한 행위예요. 근데 지금 서비스 출시 이후에 이렇게 자기 소개서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수나 그다음 멘토링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사실 취업은 1년에 딱 2번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월하고 9월 시즌이 그냥 딱 피크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16,000건 정도 멘토링 요청이 왔고 멘토링 요청 16,000건. 거기에 대해서 남겨진 멘토링이 한 35,000건에서 4만 건 정도. 35,000, 4만 건.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건당 저게 2-3번 코멘트는 나왔단 얘기네요. 맞습니다. 자, 한 번 이렇게 올렸는데 대체 그러면 멘토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 건가요? 멘토들한테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여 보상하고 채택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들이 뭐 그 자소서 첨삭이나 아니면 상담 질문에 답변을 남기면 여기도 똑같이 글자 수대로 이제 보상을 돌려줘요. 여기도 이제 글자 수대로 뭐 300원에서 500원 사이로 이제 참여 보상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취준생이 이 답변 너무 좋다 해서 채택을 해주면 그 채택도 글자 수에 따라서. 그 원래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글자 수 이렇게 하고 채택 좋아요 한 건당 또 얼마 이런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익 모델 설계가 재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원래는 일률적인 보통은 뭐 올릴 때 얼마 그다음에 이제 뭐 참여하면 얼마 그래서 중간에서 수수료는 우리가 얼마 먹는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설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토링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수별로 똑같은 노력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시간을 쓰느냐는 길이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글자 수다. 그래서 보상을 글자 수대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글자 수대로 돌려주니 그러면 반대로 그 돈도 글자 수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었어요. 멘토들께서는 그냥 무조건 길게 두 글자를 띄시고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썰렁했습니다.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짧거든요.
농담입니다. 네, 저희는 예, 블랭크도 많이 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요. 네, 예. 자, 그래서 대체 그러면 이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숫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숫자들을 좀 지금까지 뭐 트랙션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자 수는 얼마고 다운로드 수는 얼마고 지금 웹인지 앱인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뭐 웹하고 그 다음에 iOS, 안드로이드 다 앱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가입자는 한 13,000명 정도. 13,000명. 네, 거기에 현직자 멘토가 4,500명. 네. 4,500명. 네, 현직자 멘토가 4,500명.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8,500명 정도가 학생 이제 회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좀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하면 현직자 멘토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이 현직자 멘토들의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4,500명 중에 80%가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주요 외국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에 재직하는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취업 이런 관련해서 스타트업들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기존의 강자들도 있잖아요. 네. 뭐 잡플래닛도 있고 뭐 원티드도 있고 잡코리아도 있고요. 잡코리아 그 기존의 강자는 잡코리아, 인크루트 그다음에 뭐 사실 블라인드 같은 데도 뭐 취업 시장이 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리고 있고 여러 군데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경쟁자는 어디라고 보고 계시고 뭐 경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특수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딱 뚜렷하게 이 팀이 경쟁자다라고 네. 해놓고 하지는 않는데 네. 방금 사실 언급해주신 모든 회사가 그냥 저희는 잠재적 경쟁자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비스가 투 트랙이 있는데 네. 실제 멘토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결국에 잡플래닛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컨텐츠들의 네. 대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예전에도 이미 잡플래닛이 이런 컨텐츠들을 모으기 전부터도 멘토링 니즈는 계속 있었는데 왜 그게 그러면 만나서 들어보고 싶을까 하는 거는 결국에 개인화에 정말 정확하게 딱 내 사정을 봐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을 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뭐 또 저희만의 독특한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채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신입 사원의 헤드헌팅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블라인드라든가 리멤버 아니면은 뭐 잡코리아 아니면은 뭐 원티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 경력직을 중심으로 플레이하는 거고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잠재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취업을 준비하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취업을 연결해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또 다른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취업의 프로세스와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걸 이렇게 같이 놓음으로써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지만 사실 다른 거랑 협력할 수도 있는 건데 협력의 길을 막아놓은 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잡코리아랑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지금 잡플래닛은 뭐 그 취업 연결이 뭐 전체만 다른 사이트들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놓은 셈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딱히 맡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저희도 뭐 서비스를 맨 처음에 채용 서비스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원티드 같은 좋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사실 채용에 관련된 플랫폼들. 근데 원티드는 사실 방식 자체가 이 누군가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채용을 하는 거다 보니 그러면 신입 사원에 있어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코멘토가 레퍼런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도 생각을 또 했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잡플래닛이랑도 예전에 한번 만나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멘토링을 받다 보면 그 뭐 컨텐츠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답변과 함께 이제 컨텐츠를 네. 바로 소비하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잡플래닛에 쌓인 컨텐츠를 네, 보게 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뭐지 꼭 우리가 다 해야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딱 핵심적인 역량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연결이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취업 카페들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저희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직원 수는 몇 분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멘토 플랫폼으로 신입 뽑은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저희 네. 그 디자이너가 네. 네, 코멘토 이제 채용 서비스 코멘토 네네. 모멘토는 네. 영화 이름이죠? 네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헷갈렸어. 그 저희 디자이너가 이제 예. 코멘토 채용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네. 바로 네, 뽑힌 케이스고요. 네. 거기에 이력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디자이너로 뽑은. 네, 그분은 되게 특이하게 이제 코넥트를 보고 저희가 오퍼를 주기 전에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 또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용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취업을 하려고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다가 네,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걸 보고 저희 코넥트 채용을 오픈하고 나서 네. 당연히 저희 채용 그 니즈부터 올렸을 거잖아요. 네. 그걸 올린 걸 보고 이제 바로 저희 쪽에 찾아와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자. 네, 네. 그렇게 했었던 네. 만족하게 케이스.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건 또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직원의 얘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아까 공동 창업자랑 이제 어떻게 마음을 맞춰서 나오시게 된 뭐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전 직장 동료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랑 사실 지금 공동 창업자는 그 회사 입사 동기고요. 저희는 같이 4년 반 정도를 회사를 같이 다녔었고, 원래 저희가 좀 창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창업을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다. 근데 창업을 그냥 막연하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같이 할 팀을 그렇죠.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저랑 공동 창업자는 사실 회사에 있으면서 뭐 프로젝트도 같이 해보고 동기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채용을 둘이서 2년 동안 또 신입 사원들을 뽑았었어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2년 동안 채용도 같이 해봤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우리가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약간 좀 그 가야 될 곳을 찍고 직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진하자 이러면은 당연히 직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간 길이 굉장히 많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 공동 창업자가 상당히 잘 정돈을 해주는 그런 타입이어서 저희가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케미가 잘 맞았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면 그 동기랑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가 서비스들을 막 만들어 봤었어요. 저희가 지금 코멘토는 본격적인 창업은 첫 번째인데 만든 서비스는 세 번째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간단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합을 맞췄고 이렇게 되면은 창업을 같이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재밌는 여기에서 에피소드가 제가 동기고 그렇게 서비스를 2개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제 퇴사하기 전에 한번 제가 면접을 봐야 되겠다. 동기한테 면접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면접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뭐 역량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공동 창업자가 뭐 이렇게 미팅이면 미팅이지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근데 걱정이 됐던 거는 진정성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걸 그가 심각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걱정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어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쯤 이제 공동 창업자를 모시고 지금쯤 후회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용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두 분이 나오셔서 결정한 다음에 영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사실 그 초기 모델은 제가 이제 반 개발자여서 네, 제가 이제 초기 모델은 다 만들었었고 네, 이제 하진규 이사가 운영을 담당을 했었고 제가 그땐 개발자, 이제 하진규 이사가 운영을 하면서 이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전에 그 서비스를 2개 정도 만들어 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하던 개발자한테 이제 소고기를 사주면서 이제 너 와라. 오랜만에 소고기 나오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소고기. 네, 이렇게 해서 개발자 보강을 했고 지금 또 저희 이제 다른 개발자 한 명은 또 저희 서비스 고객이었어요. 코멘토를 통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냥 너희 거가 너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또 합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저희 1부 마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장님, 우리 취업에 특히 신입사원, 취업의 미래는, 그 취업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거기에서의 우리의 포지셔닝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 네, 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취업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공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즌에 있는 대규모 채용,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 이게 기존의 그 어떤 방식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미래는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 또는 항시 채용 시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중심으로 채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신입사원 헤드헌팅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작은 시장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력직 못지않은 사이즈의 시장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 공채 시장도 바뀔 거고 다변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작지만 좀 더 커질 거다. 맞습니다. 사업 기회는.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마루일 80 아산남재단 정남희 팀장님, 박영은 팀장님, 이유 매니저님, 그리고 베이루 인턴 원정건 곧 갈 인턴. 새로운 인턴 분이 두 분 오셨어요. 새로운 인턴 두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쫄투 시즌 4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2번 정도 남은 것 같죠? 한 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편, 다음 편이 마지막 편이죠. 그리고 저희가 여름 2달 동안은 좀 쉬고 재충전해서 같은 장소 마루 180에서 시즌 5로 9월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즌 한 번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간이 빨리 어제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시청자 수가 별로 변함이 없어요. 시청자 할 때도 거의 1000명 수준이었고 지금도 1000명. 늘 참가노는 숫자도 똑같아요. 별로 줄었으면 줄었지. 그렇지 않고. 항상 한 15명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늘 그 아낌없는 바뀐 거는 뭐 송 대표님의 전화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점. 저희는 회춘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럼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 2.5 주명 명효석입니다. 저도 방금 이제 그 코치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일단 직무 카드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보도 많고.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저희의 그 뜻은 아마 대표님의 뜻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딴 걸 다 잘하는데 자소서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도와줘서 어떤 성공, 합격의 길로 간다. 이건 참 좋은 취지인데 그 반대로 현실적으로 사실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거나 별볼이 없는 친구인데 이쪽에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가 이쁘게 포장돼 갖고 그쪽으로 간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잠깐 봤는데 글을 보다 보니까는 정성 어린 답변을 좀 달아주려고 해보니까 시간이 1, 2분이 아니고요. 막 짧게는 한 30분, 많으면 1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그렇게 없거든요. 제가 아웃스탠딩 토니즘에 글을 쓰는 거 새벽 2시, 3시에 글을 쓰는데 정말 잠깐 동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멘토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많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잘못 뽑은 거죠, 뭐 뽑은 사람이 잘못 뽑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는 최선의 역할을 다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최대 효과를 본 거죠. 그냥
엄한 사람도 우리 서비스를 잘 받으면 뽑힐 수 있다. 뽑힐 수 있다. 아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서비스를 할 때, 시작할 때, 기획할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서비스 모델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오래 전이었는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고, 근데 이제 막상 그 MVP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그 멘토링을 해주되 절대로 우리가 고쳐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글을 보고 현직자가 직접 고칠 수는 없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의 글을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이런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는 게 맞다라는 형태로 그 약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멘토링을 계속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 고쳐주는 거는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컷 앤 페이스트 해라. 뭐 이런 분. 가끔씩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고 저희가 또 가이드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똑같은 멘토링을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실 역량에 따라서 이게 멘토링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아웃풋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뭐 그 사람이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멘토링을 도와준 걸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용력도 사실 능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방향성 제시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다. 맞습니다. 예,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뭐 멘토링을 저희가 할 때 한 개당 30분씩 해서 뭐 50분 이렇게 소요되진 않습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현직자들이 뭐 상담이나 자기소개서를 한 개 그 피드백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네,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실제 평균적으로도 그 정도. 그냥 한번 쑥 읽어보고 이거는 방향성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제시하는 맞습니다. 정도의 시간만 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모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글쓰기 방식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딱딱 집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지성으로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괜찮은 그 멘토링이 나온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코멘트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자소서를 쓸 때 글을 되게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자소서가 아닌 일반적인 취업 질문도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던데, 근데 사람들이 과연 그걸 유료로 이용할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경쟁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식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대학 커뮤니티 아니면은 뭐 취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무료이면서 가입자 수도 많거든요. 실제로 독취사 같은 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가입자 수만 해도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 200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뭐 삼성전자방, 현대차방 이렇게 있고, 이미 이제 현직자들도 거기 가끔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유료 모델로서 그런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커뮤니티와의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의 관점에서 실제 가입자 수 말고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뭐 재구매율이라던가 그런 서비스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그 취업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별로도 사실은 학교 게시판에서 게시판 취업값 게시판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게시판들의 특징은 물어보는 사람도 취준생이고 답변을 하는 사람도 취준생이에요. 물론 가끔씩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답변을 남겨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저희 사실 팀 내에서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끼리 연애를 계속 조언하는 그런 부분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질문은 학생이 올리고 답변을 남기는 사람은 어쨌거나 현직자를 저희가 보증을 해주잖아요. 현직자라는 거를. 그런 좀 특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왜 이걸 돈을 받냐. 저희가 지금 상담은 그 뭐 상담의 길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사실 300원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실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매출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원래는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돈을 뭐 용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후배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이상한 게 올라오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해요?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에서 1년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황당한 질문. 네. 그래서 뭐 댓글을 남기면 고등학생이 뭐 현직자들이 너무 열 받으면 가끔씩 이런 댓글도 남겨요. 그러면은 고등학생이 와서 뭐 땡땡 대학교에 1년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뭐라고 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진정성이나 고민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 이거는 조금 스크리닝을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멘토 리텐션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받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희가 그 이런 그 멘토링을 기반으로 커뮤니티화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개별 취업 카페는 정말 커뮤니티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독취사만 200만이 되는 게 아니라 스펙업도 200만이고 네, 취뽀도 200만이고 네, 그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커뮤니티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사용자들의 재구매율이나 뭐 이런 쪽. 재구매율은 일단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하기 이전과 이후가 조금 숫자가 다른데요. 그 유료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는 일단 가입을 100명이 하면 70%가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재구매율은 한 번 썼던 사람은 거의 이제 80% 90% 이상 재사용을 했었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한 이후에는 유료 전환율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계산 안 해봤는데 10%가 넘고 사용자에서 그 다음에 한 번 쓴 사람이 그러니까 재결제를 하는 비중이 지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에 새롭게 인턴 오게 된 송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유학생인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영문 레주메와 커버 레터를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에도 관심 갖고 있고 최근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영문 레주메나 커버 레터를 요구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데 그 현재는 그 코멘토에서는 원어민 영문 교정을 해주지만 그 어색한 표현을 고쳐주거나 영문법을 고쳐주는 데 국한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도 그 기존의 국문으로 돼 있는 자기소개서 피드백처럼 기존의 커버레터와 레주메를 통해서 입사를 한 멘토들을 취합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는 질문은 저도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자주 쓰는데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기로 생각을 했으면 작은 조언에 계속 새롭게 자주 쓰고 검사를 많이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글자 수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프리미엄 멤버십처럼 그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높게 받더라도 패스 같은 거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영문. 영문 이력서나 커버레터 같은 것들에 대한 그 피드백 요청은 지금 사실 저희 자기소개서를 남겨주시는 데다가 올리면 현직자들이 다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실제로 아까 전에 그 1부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서비스에 활동하는 멘토들이 80%가 대기업이나 외국계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그 리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요청들이 올라와요. 시즌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첨삭을 받으면 수정본을 한번 다시 피드백을 받고 싶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돈을 내고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멘토링을 한번 받은 그 이 게시판에서는 다시 댓글로 계속 질문을 주고받는 거는 그냥 무제한으로 무료거든요. 현직자들한테 수정된 것들을 올리면 현직자분들이 다 다시 그 검토를 해주시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금은 또 글자 수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많이 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이 시즌제로 예를 들면 하반기 취업 시즌 동안 뭐 얼마를 내고 그냥 무제한으로 쓰는 정액제. 네, 정액제 모델은
팀 내부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좀 가격을 매기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 떠나는 우리 원종건 인턴께서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 주면은 취준생이 되는 마루 인턴. 네, 진짜 다음 주에 취준생이 되는 만큼 현재도 자기소개서도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써왔었는데요. 일단 저는 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이거 보는 것들을 좀 약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반면에 이면에는 좀 첨삭을 또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저 같은 이렇게 똑같은 고민 그리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이 있지 않을지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나왔던 인생이라든지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코멘토 안에서 보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나 보안 쪽. 네, 대부분의 취준생들의 고민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그 앞에도 질문이 나왔는데 커뮤니티가 있는데 왜 코멘토가 가치가 있냐? 그 커뮤니티에 못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내 자소서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면 내가 남기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입장의 취준생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가 요청을 올린 거는 그 다른 취준생들은 절대로 열람이 안 되고 현직자 멘토들만 볼 수 있고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안전장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 복사나 이런 것들을 막아놓은 게 두 번째 안전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올린 거는 24시간만 딱 노출돼요. 그러니까 24시간만 현직자들한테도 24시간만 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회수를 해버리는 그러면은 그 요청은 영영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준생들도 안심을 하고 내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위험이 적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외에도 안전장치들은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료하신 지 2달 정도? 아닙니다. 유료화는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 채용 서비스를 이제 올해 4월부터 론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출이 얼마 정도 일어나셨어요? 누적 매출은 저희가 지금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제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 뭐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멘토링은 주 이제 수입원이 개인보다는 일단 학교에 이제 저희가 B2B 영업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채용은 2달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계셔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코그니의 그 인턴분이 질문한 내용. 갑자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이러한 그 활동들이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많이 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활동과 여기에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물론 취준생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뭐 삼성전자 방 예를 들면 뭐 포항제철 반, 뭐 산업은행 방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 사이트들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집단 지성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은 이제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이제 주긴 하지만 멘토를 시작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빌려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그 멘토링 서비스 자체가 훨씬 더 확장이 되려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금은 멘토링만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 서비스 안에서 직무 카드라고 해가지고 현직자들이 직접 내 직무에 대한 업무 소개나 그다음에 장단점을 소개하는 컨텐츠들도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쌓아서 나중에는 기업별로 묶어준다거나 아니면은 현직자와 뭐 예를 들면은 구직자들끼리 그 딱 타겟에 맞게 뭐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할 수 있게 묶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커뮤니티화를 계속 해가야 저희도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거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이즈를 확보한 거는 많은 그 카페들이 검증을
했던 모델이거든요.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네. 그 회사 뭐 자금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펀드레이징을? 사실 자금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 인건비 외에는 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네. 근데 뭐 펀드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거나 뭐 3년 걸려서 도달해야 될 거를 그냥 1년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도달하기 위해 그냥 필요한 얼마 필요하십니까?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 수익 모델이나 장기적으로 BEP 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이제 펀드 규모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네, 있으면 그 충분히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업 계획서만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그 어떤 취업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 차별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경력 시장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중심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 신입 채용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변화하는 그쪽에서 좀 시작을 좀 빨리 잘 했고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 MVP나 뭐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좀 빨리빨리 돌려서 빨리 테스트하고 바로 실행을 하는 좀 그런 게 빠른 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팀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수익 모델이 명확해요. 예. 바이트 수, 글자 수, 뭐 그다음에 코멘트 글자 수, 뭐 질문하는 글자 수, 이게 그리고 명확하고 단순해요. 뭐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뭐 광고를 붙이고 그런 얘기가 없어서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뭐 좀 전반적으로 좀 그 기대가 좀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표님하고 뭐 비슷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긴 한데 아까 그 우리 그 질문한 것처럼 뭐 프리미엄 같은 거 질문했었잖아요. 좀 다양한 모델을 좀 더 시도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수익 듭니다. 모델을 좀 다양하게. 그다음에 아까 또 제가 질문으로 드렸지만 왜 우리가 직접 다 채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채용을 왜 연결해야 되는가. 딴 데랑 다른 사이트들 채용을 연결하는 사이트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제가 보기엔 지금 2개인데 빨리 12개 뭐 목표하신 대로 빨리 좀 늘려서 대학이라는 그게 굉장히 대학을 요즘 취업률 그 제고를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대학별로도. 아까 뭐 정확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애 안 한 사람끼리 아무리 답을 구하려고 그런 맞죠. 그런 학교 야사는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서비스로 학교 안에서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잘 사용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실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성 대표님이 매력적이에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이 사업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어서 그거 하나는 아주 좀 높이 사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 대표님 3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4억 투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서비스 괜찮아요. 취업 관련된 서비스 최근에 들어본 것 중에서는 모 회사는 구조정도 하고 있다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 이재성 대표님이 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업에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몇 개 회사들은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진짜 뭐 이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서 해왔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있는 시도들에서는 이렇게 뭔가 결과를 보여주고 이익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모니타이제이션에서도 문제가 있는 많은 회사들이 보여서 많이 있었죠. 도리어 그때보다 지금 취업이 훨씬 어렵고 취업 준비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게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어려운 걸 하고 계시는 걸 감안해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